예, 미국의 향후 스탠스는 이제 크게 봐야 될 것이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인데 이미 지원 중단을 했죠. 만약에 젤렌스키가 서명한다면은 러시아하고 종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선의 붕괴를 방지할 정도로 기본적인 지원은 할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걸 지원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협상 카드화가 됐습니다. 이미 지원을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스위치가 끄떡했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도 하나 카드가 생겼구나. 우리를 약간 괴롭힐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미르 간에 이미 큰 방향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죠. 그리고 종전 형식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이미 미국에 수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2014년 이전으로 복귀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건 이미 한 상태고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아직까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 결과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금 유리한 상태에서 종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첸군 남장 카디노프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이게 종전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고생 끝에 이제 겨우 땅 좀 먹으려는데 한다는 것이고요. 조기 종결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아주 미수복한 땅, 그러니까 4개 주 중에서 아직 미수복한 데가 있어요. 이걸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것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군사화, 그러니까 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내걸었던 두 가지 목표가 하나가 디밀리타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다음이 디나치피케이션인데 이 두 개의 문제는 이미 2022년 3, 4월에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하면서 확정한 게 있습니다. 서명은만 안 했지 확정한 게 있는데 그게 이스탄불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병력을 8만 5천 명으로 줄이고 우크라이나가 가진 미사일의 사거리는 40km로 제한한다. 이런 것 등이었고요. 탈라치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잘 없으니까 그때 뭐가 이스탄불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문제는 탈라치화는 발본색을이 불가능하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법제화 요구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것에 대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가장 큰 이슈는 전후 유럽의 안보 구도 그리고 세계 안보 구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동의를 한다면은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죠. 소위 말해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전성전 행사에 참여할 거다. 사실 저 이야기를 제 상상 속에서 처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뭐 보도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저 안보 구도가 논의가 되면 중국이 빠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2차 대전 후에 종전이 될 무렵에 루즈벨트, 그 스탈린, 처칠이 모였던 그런 것 같은 형태를 논의할 거다 이런 식이고요. 만약에 유럽이 현재 태세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지금 막 결의하고 우크라이나 군을 보내면은 미국은 그대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의 묵인 하에서 나토에서 미군을 뺀 군대를 괴멸시킬 것이죠. 그럼 유럽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선택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선언만 안 했지 여론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한테 미국이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